아이가 둘인 학부모입니다. 아이들이 각각 중학교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집에 오면 스마트폰만 쳐다봅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은데 청소년과 미취학 아동의 적절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걸 사실은 스마트폰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 미디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보건, 컴퓨터를 이용해서 보건, 패드를 이용해서 보건, 그러니까 스마트 디지털 미디어를 오락적 용도로 사용하는 시간, 이걸 기준으로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중학생 이후에는 2시간 정도인데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2시간 정도라면은요,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는 시간이고요. 1시간 정도도 사실은 소위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뽀로로를 한 3편 정도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하다 보면 내가 원래 보려고 했던 거는 영화인데, 영화 보기 전에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짤들을 보기 시작하면 그걸로 1시간이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시간 기준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스마트폰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또 오락적 용도로 영상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얼마나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그 미디어를 이용하는 그런 습관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자극적인 영상을 보는데 정서와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걱정이 크네요. 제가 스마트폰을 못하게 하면 아이가 밥도 먹지 않고 소리도 지르고 심하게 신경질을 냅니다. 아이의 반항심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집에서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재난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결국에 스마트폰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과 그거를 말리는 부모 사이에 거의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병원까지 오는 사람도 많아요. 병원에 오시면서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애가 정말 착하고 얌전했던 애인데 부모를 째려보면서 몸싸움을 하고 밀친다. 어떤 때는 심지어 애가 엄마를 때려요, 아빠를 때려요, 이러면서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오는 부모님들과 차분하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기 시작하면 결국에 원인은 등짝 스매싱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니면 이제 코드를 뽑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밤에 애가 자는지 알고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부모님이 깼는데 아이 방에 불이 켜져 있어서 가봤더니 눈이 시뻘건 채로 새벽 2시 사이에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부모들의 반응이 이제 가서 등짝 스매싱을 날리거나 아니면 컴퓨터 코드를 뽑아버리는 거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 자극적인 디지털 미디어가 주는 재미와 그 보상에 이미 완전히 흠뻑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고 거의 무아지경으로 빠져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갑자기 중단이 된다라고 보면, 이건 거의 그 생존을 위협받을 때 나타난 생존 반응 같은 것들이 유발이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운 황홀경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게다가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 걸 아이들에게 보통은 꼼짝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게임을 중단하고, 내지는 게임을 중단하고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게임은 아이한테 플러스 100이거든요. 숙제나 공부는 아이들한테 보통 마이너스 100이죠. 그러면 이거는 100을 뺏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00을 아이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거는 아이들한테는 생존을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유발이 되는 거죠. 그런 재난 상황이라면 아무리 평상시 말을 잘 듣고 모범적인 아이라도 정말 본인이 낼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그런 분노와 어떤 흥분 상태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거를 또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게임을 하더니 폭력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버리면 졸지에 이 가족은 게임을 가지고 투쟁을 하는 가족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플러스 100을 뺏어서 마이너스 100을 주면 안 된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플러스 100에서 아이를 빼내오려면 플러스 50이나 플러스 30이나, 그러니까 결국 게임 이외에 그나마 그래도 아이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뭔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아이한테 권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관심을 유도해 나가는 그런 부모의 인내심과
그리고 뭔가 대신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운 그런 태도들이 중요하다. 일단 싸움이 붙기 시작하면 싸움의 법칙을 따르게 되고 해결될 수 없어요. 그래서 게임을 가지고 갈등을 만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게임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대신 무엇을 할 것이냐. 게임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절반이라도 뭔가 재미있는, 뭔가 유익한 다른 할 것들을 부모들이 메뉴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